안녕하세요. 옳은 동화, 옳은 교육 김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배변 훈육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볼게요. 요즘 육아 트렌드를 보면 배변 훈육이라는 말조차 사라지고 배변놀이, 배변 적응, 배변 훈련 같은 말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 변화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훈육 철학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권위적 자연주의, 배변 훈육의 핵심 원칙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간한 권위적 자연주의, 배변 훈육법 가이드북 그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팁 모음이 아니라 철학적 기반부터 구체적인 단계별 실천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 가이드북이에요. 이 영상 설명란 링크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현대 육아에서 가장 큰 오해부터 짚어볼게요. 배변놀이라는 표현은 마치 아이가 놀면서 자연스럽게 기저귀를 떼게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배변은 놀이가 아닙니다. 배변 훈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나 즐거운 활동이 아니라 아이가 부모의 권위와 사회적 규칙을 배우는 첫 번째 훈육 과정입니다. 변기에 가야 한다는 규칙은 아이의 기분이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회적 규범이죠. 또한 배변 훈련이라는 말도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은 단순 반복으로 습관을 들이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이의 의지와 이해력을 과소평가하는 표현입니다. 배변은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규칙을 인식하고 따르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변 훈육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배변 훈육은 단순히 아이가 기저귀를 벗고 변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아이가 생애 처음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규칙을 따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게 되는 첫 번째 훈육 과정입니다. 배변 훈육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정의해보면 이건 단순한 기능 학습이 아닌 첫 번째 규칙입니다. 배변 훈육은 단순히 화장실 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처음으로 사회적 규칙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또한 부모 권위의 첫 확립이죠.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의 지시를 따르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자기 조절의 시작이기도 해요. 아이가 자신의 신체와 욕구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죠. 결국 모든 향후 훈육의 기초가 됩니다. 성공적인 배변 훈육은 식사 예절, 취침 시간, 사회적 행동 등 모든 미래 훈육의 토대가 된답니다. 많은 현대 육아서에서는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조언하지만 이는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훈육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는 스스로 훈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이의 발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적극적으로 훈육을 통해 발달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제 권위적 자연주의, 배변 훈육의 핵심 원칙들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째, 부모 주도 원칙입니다. 현대 육아서들은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조언하지만 이는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배변 훈육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는 스스로 병이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시작, 시기, 대략 12에서 18개월을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아이의 준비 상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권위적 자연주의의 핵심입니다. 배변 훈육은 아이의 기분이나 선택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반드시 가르쳐야 할 아이의 발달과 사회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둘째, 실수와 잘못의 명확한 구분 원칙입니다. 아이의 모든 배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배변 훈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와 잘못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르게 대응해야 하며 많은 부모님들이 이를 혼동하여 훈육의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실수와 잘못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기저귀를 떼었는지 아직 훈련 중인지입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변 실수는 배변 훈련이 완료된 후, 즉 기저귀를 성공적으로 뗀 이후에 아이가 실수로 변기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배변한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는 처벌하지 않고 차분히 정리하고 변기로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를 뗀 아이가 놀이에 집중하다가 팬티에 쉬를 했다면 괜찮아. 다음에는 화장실에 가자라고 차분히 대응하면 됩니다. 반면 배변 잘못은 아직 훈련 중인 아이, 즉 기저귀를 완전히 떼지 않은 아이가 부모의 지시를 거부하고 병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처벌해야 하며 규칙을 강조하고 병이 사용을 강제해야 합니다. 병이에 가지 않고 일부러 바닥에 쉬를 했다면 병이에 가야 한다고 했지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변 훈육 중 잘못은 아이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배변 훈육 중인 아이가 변기에 가지 않고 바닥이나 기저귀에 배변했다면 그것은 아이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잘못으로 간주됩니다. 아이가 몰랐어요 또는 깜빡했어요 라고 해도 훈련 중에는 그것이 단순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권위적 자연주의에서는 배변 훈육 중에는 배변은 반드시 변기에서만 해야 한다는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아이의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놀이에 집중하다가 변기에 가지 않고 바닥에 배변했을 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훈련 중에는 반드시 변기에 가야 해.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설명하며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아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관된 규칙 적용을 통해 아이는 더 빠르게 배변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설사나 질병과 같은 의료적 상황에서는 비록 아이가 훈련 중이라도 이를 실수로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갑작스러운 설사나 요로 감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아이의 의지와 무관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일관된 규칙 적용 원칙입니다. 아이는 규칙의 일관성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배웁니다. 변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를 두지 않아야 합니다. 외출 중이라고 아이가 울고 떼를 쓴다고 오늘만 특별히 기저귀 할게라고 하면 아이는 고집을 부리면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루라도 규칙을 무너뜨리면 아이는 다시 규칙을 시험하려 듭니다. 어제는 봐줬는데란 기억이 생기면 훈육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규칙은 매일, 매 끼니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부모, 보호자, 교사 등 모든 양육자 간의 반응과 기준이 동일해야 합니다. 넷째, 3번 규칙 원칙입니다. 아이에게 지시할 때는 3단계의 강도로 반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차분한 어조로 지수야. 이제부터 쉬 응가는 기저귀가 아니라 병이에 해야 해. 병이에 앉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한 어조로 엄마 아빠가 말했지? 쉬 응가는 변기에서 해야 해. 지금 변기에 앉아야 해 라고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어조와 경고를 포함해 마지막으로 말할게. 지금 병에 앉지 않음니. 너 엉니를 뗐지 할 거야. 하나 둘이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처벌 없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경고 후에도 거부하면 즉시 처벌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아이에게 명확한 경계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감을 줍니다. 다섯째, 즉각적인 처벌과 보상 원칙입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동과 결과 사이의 시간이 짧을수록 학습 효과가 커집니다. 변기를 사용했을 때는 즉시 열렬히 칭찬하고 변기를 거부했을 때는 즉각적인 처벌을 통해 규칙을 확립합니다. 아까 변기 사용을 거부해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모든 결과는 행동 직후 5초 이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행동과 결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보상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변기에서 성공적으로 배변할 경우, 와, 변기에 쉬 응가를 했구나, 정말 잘했어 라고 열렬히 칭찬하고 스티커 차트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작은 간식 같은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세요. 여섯째, 처벌 후 바른 행동 교수 원칙입니다. 처벌만으로는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처벌 직후에는 반드시 바른 행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병이에 가서 앉아보자. 쉬 응가는 항상 병에서 해야 해라고 설명하고 아이를 변기에 앉히고 바른 자세와 방법을 시범 보여야 합니다. 이 단계가 누락되면 아이는 무엇이 잘못인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맞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바른 행동을 명확히 보여주고 연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행동 결과의 자연스러운 경험 원칙입니다. 아이가 변기가 아닌 곳에 배변했을 경우 아이가 직접 청소를 도우며 결과를 경험하게 합니다. 변기에 했으면 이렇게 치우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말하며 결과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변기에 성공적으로 배변했을 때는 와, 변기에 했으니 물만 내리면 되고 청소할 필요가 없네 라고 긍정적인 결과를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병이 사용의 편리함과 바닥에 배변했을 때의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적 결과 경험은 규칙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부모의 감정 조절 원칙입니다. 배변 훈육 과정에서 아이가 반항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이도 불안해지거나 반항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훈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가 효과적입니다. 훈육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반응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부모의 일관된 태도는 아이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배변 훈육을 엄하게 하면 아이 성격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데 이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약 1살 반에서 3살 사이를 학문기라고 불렀으며 이 시기에 부모의 배변 훈육 방식이 아이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너무 엄격한 훈육은 강박적, 완벽주의적, 고집스러운 성격이 될 수 있고 너무 느슨한 훈육은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고 낭비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론은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의 이론은 소수의 환자 관찰에 기초했을 뿐 대규모 연구로 검증되지 않았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프로이트의 많은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배변 훈육과 성격 형성의 직접적 연관성은 실제 연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이론은 너무 단순한 설명입니다.
아이의 성격은 한 가지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유전적 요소, 전반적인 양육 환경, 다양한 경험이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배변 훈육은 성격 발달의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문화적 차이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주로 서구 문화권의 관점에서 만들어졌어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배변 훈육에 대한 접근법과 기대치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이트 이론은 과도한 결정론적 관점을 취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고정된 시각이죠. 하지만 인간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적응력이 높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배변 훈육을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아이의 성격이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일관성, 명확한 기대, 그리고 애정 어린 지도입니다. (18 개월) 이전에 배변 훈육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이 주장은 권위적 자연주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훈육의 본질을 오해한 주장입니다. 발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훈육으로 발달을 유도해야 합니다. 뇌와 신체는 쓰임을 통해 발달합니다. 훈육은 발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달을 앞당기는 자극입니다. 아이는 배변 훈육을 통해 처음으로 자기 몸을 조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경계 발달, 자율 조절력, 근육 조절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전이라도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훈육을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아닌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요즘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배변 훈육을 한다고 아이가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훈육 과정에서 아이가 잠깐 불편함을 느끼거나 울음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해로운 스트레스는 아닙니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도 아이는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할 때도 낯선 맛에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장난감을 나누는 법을 배울 때도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아이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배변 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새로운 규칙과 기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저항과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한다는 명목해 모든 불편함과 저항을 피하는 오냐오냐 육아는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규칙과 기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또 학교나 사회에서는 개인의 모든 감정과 욕구가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텐데 이런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작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극복하는 경험이 부족하면 향후 더 큰 도전에 취약해집니다. 이걸 좌절 내성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에게 많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또한 권위와 규칙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학교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배변 훈육은 아이가 처음으로 규칙을 배우고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불편함은 아이의 장기적 성장과 적응을 위한 필수적인 경험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조기 배변 훈육은 단순히 기저귀를 빨리 떼는 것 이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권위를 확립하는 첫 계기가 됩니다. 배변 훈육은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의 지시를 따르고 규칙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시점에서 부모가 주도권을 잡고 일관되게 훈육하면 부모의 말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질서 인식이 형성됩니다. 이후의 모든 훈육, 식사, 잠자리, 말투, 사회성 훈련 등의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또한 자기 조절력과 인내심을 키우는 발달 훈련이 됩니다. 아이가 요의, 쉬 마려운 느낌을 인식하고
참는 훈련을 하며 자연스럽게 자기 통제력이 발달합니다. 배변은 욕구 조절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훈련하면 식습관, 감정 조절, 수면 습관 등 전반적인 자기관리 능력이 함께 향상되어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4개월 이후로 배변 훈육을 미루면 기저귀 집착, 거부 행동, 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저귀에 애착이 생기고 팬티나 변기를 거부하며 화장실을 숨어서 가거나 기저귀 달라며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 조기에 기저귀를 뗀 아이는 기저귀에 대한 의존과 애착이 낮고 병이 사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나는 컸다는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감정 표현과 언어 발달도 촉진됩니다. 배변 시 신체 감각, 병이 사용, 성공과 실패 경험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돼요. 쉬 마려워요. 병이에 가고 싶어요. 같은 말을 통해 언어 표현력과 자기인식이 동시에 성장합니다. 경제적, 위생적 부담도 감소하죠. 기저귀 사용 기간이 짧아져 경제적 지출이 줄고 팬티 생활이 일찍 시작되어 기저귀로 인한 피부 트러블, 기저귀 발진 등도 줄어듭니다. 위생 교육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 병이 사용 후 손 씻기, 청결 유지 습관도 빨리 정착돼요. 마지막으로 성공 경험을 통한 자존감 향상의 기회가 됩니다. 아이가 변기에 배변을 성공하면 부모로부터 즉각적인 칭찬과 보상을 받게 돼요. 이를 통해 나는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이 자라납니다. 이는 배변뿐 아니라 놀이, 식사, 학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전하고 극복하는 태도를 키우는 기반이 됩니다. 이제 배운 원칙들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명확한 규칙 설정입니다. 아이에게 이제부터 변기에 쉬 응가해야 해. 기저귀는 사용할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알려주세요. 이것은 토론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세요. 명확한 어조와 표정으로 이 규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3번 규칙을 적용하세요. 병이 거부 시 첫 번째는 차분한 어조로 지수야. 이제부터 쉬 응가는 기저귀가 아니라 병이에 해야 해. 병기에 앉아보자 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단호한 어조로 엄마 아빠가 말했지. 쉬 응가는 변기에서 해야 해. 지금 변기에 앉아야 해. 라고 반복합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어조와 경고를 포함해 마지막으로 말할게. 지금 변기에 앉지 않으면 엉덩이를 때려야 할 거야. 하나, 둘 이라고 말하세요. 여전히 거부하면 즉시 처벌을 실행하고 그 후에는 반드시 변기에 앉히도록 합니다. 처벌만 하고 병이 앉히기를 포기하면 아이는 처벌을 감수하면 변기를 피할 수 있다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셋째, 성공 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세요. 병이에 성공적으로 앉으면 구두 칭찬과 하이파이브를, 실제 배변 성공 시엔 스티커와 큰 칭찬, 작은 간식을 주세요. 누적 보상도 좋아요. 스티커 차트를 만들어 하루 3회 성공 시 특별 스티커를, 5일 연속 성공 시엔 작은 장난감을, 3주 성공 시엔 특별 활동, 놀이공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죠. 사회적 보상으로 가족들에게 성공 소식을 전화로 알리거나 큰 아이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하고 특별한 병이 마스터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변 훈육은 단순한 기저귀 떼기가 아니라 아이의 인생에서 첫 번째 규칙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권위적 자연주의 접근법으로 아이에게 명확한 규칙과 기대치를 제시하고 일관된 결과를 적용함으로써 아이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배변 독립을 이루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훈육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규칙과 경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육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며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원칙들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아이는 단순히 병이 사용법을 넘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책 권위적 자연주의 배변 훈육법 가이드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령별 맞춤 훈육법과 문제 상황 대처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배변 훈육 경험과 궁금한 점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많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육아 되세요.